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장마감 보시면서 조금은 마음을 놓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날 워낙 크게 흔들렸던 반도체주가 오늘은 다시 반등을 시도했기 때문이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어제처럼 무차별적으로 밀리는 분위기에서는 일단 벗어나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제 끝났다, 이제 다시 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오늘 중요한 건 반등이 나왔다는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이 반등이 진짜 매수세인지 아니면 급락 뒤에 나온 기술적 되돌림인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제 시장을 흔든 건 삼성전자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발 반도체 쇼크가 먼저 나왔고 AI 인프라 투자 부담, 중국 반도체 경쟁 우려, 글로벌 반도체주 차익 실현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한국 반도체 대형주까지 같이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그 불안 요인이 하루 만에 전부 사라졌다고 보면 안 됩니다. 물론 반등은 반가운 신호입니다. 계속 밀리기만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특히 전날 공포가 컸던 만큼 오늘 장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건 시장이 삼성전자를 완전히 버린 건 아니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오늘 반등이 다음 흐름으로 이어지려면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는지 봐야 하고요. 거래대금이 붙는지도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주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미국 반도체주가 오늘 밤 다시 안정되는지도 확인해야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 회사가 HBM과 서버용 메모리, 기업용 SSD, 파운드리에 대해 어떤 답을 내놓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걸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등은 나왔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미국발 반도체 쇼크 이후 진짜 확인할 건 따로 있습니다. 먼저 오늘 반등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크게 빠진 다음 날 반등이 나오면 사람 마음이 바로 바뀝니다. 어제는 큰일 난 거 아닌가 싶다가 오늘 오르면 역시 다시 가는 건가 싶죠. 그런데 이런 구간일수록 하루 움직임만 보고 판단하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특히 반도체처럼 글로벌 시장과 연결된 업종은 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반등했다고 해서 어제 나온 문제가 모두 해결된 건 아닙니다. 어제의 핵심은 미국 반도체주에서 시작된 불안이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너무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 빅테크가 이 돈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느냐, 중국 반도체 경쟁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시장에 나온 겁니다. 이런 질문은 하루 만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으려면 미국 반도체주가 멈춰야 하고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같은 대형주가 추가로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잠깐 반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장비주와 소재주, 전력 인프라까지 흐름이 같이 살아나는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은 확정이 아니라 첫 번째 안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무너진 심리가 일단 멈췄는지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바로 흥분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계속 겁먹고만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반등 뒤에 수급이 이어지는지, 그리고 내일 회사가 시장의 질문에 답을 주는지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좋은 뉴스도 있는데 왜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냐는 겁니다. 삼성전자에는 분명 중장기적으로 볼만한 뉴스가 있습니다. 브로드컴과의 협력은 단순히 메모리 하나만 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메모리와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까지 연결해서 AI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역할을 만들 수 있느냐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은 이 호재보다 미국발 반도체 쇼크를 더 크게 봤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밀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좋은 뉴스 하나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날 시장 전체가 무엇을 더 크게 보느냐가 중요하죠. 어제는 브로드컴 협력 기대보다 AI 반도체 전체에 대한 불안이 더 컸습니다. 오늘은 전날 과도하게 밀린 부분에 대해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봐야 할 건 간단합니다. 시장이 다시 삼성전자의 개별 호재를 보기 시작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글로벌 반도체 불안을 더 크게 보느냐입니다. 만약 시장이 다시 개별 호재를 보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는 HBM, 서버용 메모리, 기업용 SSD, 파운드리, 패키징 같은 이야기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반도체주가 계속 흔들리고 중국
경쟁 우려가 커지면 삼성전자에 좋은 뉴스가 있어도 주가는 다시 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은 반갑지만 아직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등이 나왔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반등의 이유와 지속성입니다. 그럼 오늘 장마감 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뭘까요? 저는 외국인 수급부터 봐야 한다고 봅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개인 매수만으로 방향을 오래 끌고 가기 어렵습니다. 결국 외국인과 기관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반등이 나왔더라도 외국인이 계속 줄이고 있다면 시장은 아직 조심스럽게 보는 겁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고 기관까지 같이 받쳐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중요합니다. 반등이 나오는데 거래대금이 약하면 단기 되돌림일 수 있습니다. 어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잠깐 되사는 흐름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강하게 회복한다면 시장이 다시 반도체를 보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의 동반 흐름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반등하고 끝나는지 아니면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주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반도체 섹터가 진짜 살아나는 흐름이라면 대형주 하나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메모리, 장비, 소재, 후공정까지 돈이 퍼집니다. 그리고 오늘 밤 미국 시장도 중요합니다. 한국 시장에서 반등이 나왔더라도 미국 반도체주가 다시 크게 흔들리면 내일 우리 시장은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AI 반도체 투자 심리가 전 세계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이지만 투자 심리는 미국 반도체주와 떨어져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마감 후에 우리가 봐야 할 건 단순히 올랐다, 내렸다가 아닙니다. 외국인, 거래대금, 섹터 확산, 미국 반도체주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잠정 실적 숫자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단순히 매출과 영업이익 숫자만 보는 날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회사가 어떤 설명을 내놓느냐입니다. 시장은 지금 삼성전자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HBM에서 고객사 신뢰를 얼마나 회복하고 있느냐, 서버용 D램 수요는 계속 강하냐, 기업용 SSD는 실제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느냐, 파운드리는 손실을 줄이고 있느냐, 첨단 패키징과 브로드컴 협력은 앞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반기 메모리 가격과 수요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질문에 회사가 어떤 톤으로 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실적 발표는 숫자를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시장의 의심을 풀어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제 급락이 나왔고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이 반등이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회사가 HBM과 서버 메모리, 파운드리에 대해 자신 있는 답을 준다면 투자 심리가 더 안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설명이 애매하거나 하반기 전망이 생각보다 조심스럽게 나오면 시장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을 보고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내일 발표와 시장 반응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거래대금이 붙는지까지 봐야 진짜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면 바로 마음이 급해집니다. 지금이라도 더 사야 하나? 어제 빠졌을 때 샀어야 했나? 이제 놓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락 뒤 반등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어제는 공포에 흔들리고 오늘은 기대에 흔들리면 계좌가 계속 시장에 끌려다닙니다. 좋은 투자는 하루 반등에 바로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확인할 기준을 정해놓는 데서 시작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세 가지를 나눠보면 좋습니다. 내가 보는 반등이 단기 되돌림인지, 섹터 회복의 시작인지, 삼성전자 개별 재평가의 시작인지입니다. 단기 되돌림이라면 며칠 안에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섹터 회복의 시작이라면 SK하이닉스와 장비주, 소재주까지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삼성전자 개별 재평가라면 HBM, 서버용 메모리, 파운드리, 브로드컴 협력 같은 삼성전자만의 이야기에 시장이 다시 반응해야 합니다. 이걸 구분하지 않고 오늘 올랐으니까 괜찮다 라고 보면 위험합니다. 반대로 어제 빠졌으니까 끝났다 라고 보는 것도 너무 빠릅니다. 지금은 양쪽 다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장마감 후 필요한 건 확신보다 기준입니다. 반등은 반갑지만 그 반등이 진짜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큰 그림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HBM은 중요합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HBM은 핵심이고 삼성전자가 이 영역에서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HBM 하나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D램과 낸드가 있고 서버용 메모리와 기업용 SSD가 있습니다.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도 있고 전장과 AI 기기, 데이터 센터 관련 흐름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브로드컴 협력도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메모리 공급을 넘어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묶어 AI 반도체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능성은 아직 숫자가 아닙니다. 시장은 앞으로 확인하려 할 겁니다. 실제 고객이 늘어나는지, 공급이 매출로 이어지는지, 이익률이 개선되는지, 파운드리 손실이 줄어드는지 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강하게 평가받으려면 결국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을 보면서도 우리는 너무 단기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 반등보다 더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앞으로 AI 반도체 공급망에서 어떤 위치를 잡을 수 있느냐입니다. HBM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서버 메모리와 SSD 수요를 실적으로 연결하고 파운드리와 패키징에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면 시장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는 계속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은 시작일 수 있지만 아직 답은 아닙니다. 자, 오늘처럼 급락뒤 반등이 나오는 날에는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가격만 보면 헷갈립니다. 어제는 무서웠고 오늘은 조금 안심이 되죠. 그런데 시장은 늘 이렇게 투자자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볼 때도 하루 주가만 볼 게 아니라 돈이 어느 산업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 반등이 반도체 전체로 퍼지는지, 삼성전자 개별 재평가로 이어지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 내용과 연결해서 준비한 자료가 바로 앞으로 5년 돈이 움직일 기업 지도입니다. 이 자료는 지금 당장 사야 할 종목을 찍어 놓은 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처럼 시장이 크게 흔들린 뒤 반등이 나올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보는 기준표에 가깝습니다. 기업이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최근 실적은 왜 달라졌는지,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투자 계획은 무엇인지부터 정리했고요. 앞으로 1년, 3년, 5년 동안 어떤 숫자가 확인돼야 기업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지도 함께 담았습니다. 삼성전자를 볼 때 HBM만 보는 게 아니라 서버용 메모리, 기업용 SSD, 파운드리,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연결해서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은 반도체, IT 및 플랫폼, 자동차 및 모빌리티, 화학 및 소재, 증권, 은행, 제약 및 바이오, 전력 및 인프라까지 8개 섹터로 나눴습니다. 오늘 같은 반등장에서는 이 지도가 더 필요합니다. 반도체가 반등할 때 삼성전자만 움직이는지, SK하이닉스와 장비주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전력 인프라와 소재까지 돈이 퍼지는지 봐야 합니다. 진짜 강한 반등은 한 종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장주에서 시작해서 후속 섹터로 번지는 흐름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단순한 종목표가 아니라 돈이 어느 길로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지도입니다. 자료 안에는 각 섹터에서 계속 관찰할 대표 기업 68개를 정리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처럼 장비와 부품, 테스트에 연결되는 기업들을 함께 볼 수 있고요. 자동차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전장과 자율주행 흐름까지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목록은 모두 사야 할 종목표가 아닙니다. 시장이 어떤 섹터를 선택하는지, 반도체 대형주에서 장비와 소재로 돈이 퍼지는지, 아니면 단순히 삼성전자만 잠깐 반등하고 끝나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판입니다. 오늘처럼 반등이 나온 날에는 이 비교가 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별도 심층 분석 페이지로 구성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스마트폰과 가전, 디스플레이와 전장 사업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느 사업부에서 달라졌는지, 재고와 설비 투자, 현금 흐름은 어떤 방향인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오늘처럼 반등이 나왔을 때도 삼성전자를 차트 하나로만 보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반도체는 좋아지는지, 서버 메모리는 살아있는지,
살아있는지, 파운드리는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지, 패키징은 실제 공급망 안에서 역할을 키우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1년 안에는 HBM과 고부가 메모리 고객사 변화, 3년 구간에서는 설비 투자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지는지, 5년 구간에서는 반도체를 넘어 전장과 AI 기기까지 새로운 이익축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외에도 네이버, 현대차, LG화학, 미래에셋증권,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각 업종 대표 기업을 같은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시장은 항상 한 업종만 보지 않습니다. 반도체가 흔들리면 금융이나 자동차로 돈이 이동할 수 있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어지면 장비와 전력 인프라가 다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기업별로 사업 구조와 최근 실적, 경쟁력과 공식 투자 계획을 먼저 보고요. 1년, 3년, 5년 뒤 어떤 숫자가 확인돼야 하는지도 함께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좋은 기업도 시장 기대보다 숫자가 약하면 흔들릴 수 있고 조용하던 기업도 실적과 현금 흐름이 확인되면 시장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니라 숫자를 봐야 합니다. 적정가도 보수적, 기준, 낙관적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발 반도체 쇼크가 이어지고 HBM과 파운드리 확인이 늦어진다면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봐야 합니다. 반대로 메모리 업황이 안정되고 서버용 디램과 기업용 SSD 수요가 실적으로 연결된다면 기준 시나리오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HBM 고객사 확대와 파운드리 패키징 재평가까지 붙는다면 낙관적인 평가도 가능해집니다. 중요한 건 목표가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유지돼야 그 평가가 가능한지, 반대로 어떤 조건이 깨지면 다시 낮춰봐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같은 반등장에서는 특히 이 조건을 봐야 합니다. 반등했다고 무조건 낙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실제 매수 전, 그리고 보유 중에도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넣었습니다. 이 회사가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 매출과 이익뿐 아니라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지,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섹터 전체가 살아나는지, 아니면 특정 종목만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더 필요합니다. 반등이 나왔다고 바로 확신하지 말고 외국인 수급과 거래 대금, 반도체 섹터 확산, 미국 반도체주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내 비중이 너무 몰려있지는 않은지, 분할 진입 계획이 있는지, 손실 제한 기준이 있는지, 내가 왜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지 복귀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좋은 기업과 좋은 매수 자리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좋은 기업도 기준 없이 들어가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눌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는 확인할 수 있도록 구독 완료라고 4글자만 남겨주세요. 신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확인되는 순서대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당장 사야 할 종목을 찍어 놓은 표가 아닙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돈이 어느 산업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오늘처럼 급락뒤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떤 신호를 봐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전날 큰 충격 이후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이 흐름은 분명 반가운 신호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났다고 보기는 이릅니다. 어제 시장을 흔든 미국발 반도체 쇼크, AI 인프라 투자 부담, 중국 경쟁 우려가 하루 만에 모두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봐야 할 건 반등의 지속성입니다.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주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그리고 오늘 밤 미국 반도체주가 안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중요합니다. 이미 숫자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만 시장은 이제 코멘트를 볼 겁니다. HBM, 서버용 메모리, 기업용 SSD, 파운드리, 패키징에 대해 회사가 어떤 답을 내놓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반등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답은 아닙니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반등이 단기 되돌림인지, 반도체 섹터 회복의 시작인지, 삼성전자 개별 재평가의 출발인지 차분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